간밤에 나왔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발표되었던 GDP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미국은 3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해서 2.6%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은 속보치와 잠정치 그리고 확정치 이렇게 세 차례 나누어서 발표를 하는데요. 이날 발표되었던 수치는 속보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에 있어서는 수정될 여지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이날 발표된 GDP는 기술적인 침체에 들어섰던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의 기술적 기준에서 탈피했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1, 2분기와는 다르게 반등을 했지만 실제 경기 상황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장률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호조를 보인 경제 성장률과 달리 부동산 지표와 그리고 빅테크 기업 실적 등은 여전히 경기 침체 수준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속보치가 나오기 전에 각 외신들은 어떻게 전망을 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이터 통신에서 예측하기를 2.4%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매체 마켓워치에서는 3분기 경제 성장률의 반등을 전망했는데 수입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무역 수지가 경제 성장률을 견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네요. 따라서 일시적인 무역 수지 개선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세부적인 지표가 많았다라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그리고 JP모건 CEO가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듯이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내년에는 진짜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변동성이 심한 국제 무역 수지 개선이 3분기 GDP 전체 숫자를 왜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체 숫자는 무시해야 한다면서 몇 번의 추가 둔화만으로는 경제는 침체에 빠져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강달러 현상으로 앞으로 미국의 수출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3분기와 같은 무역 수지 개선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입니다. ABC도 함께 체크를 해보실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좋았지만 무역 적자의 개선으로 플러스 성장을 전환하는 것에 불과했다라고 지적을 하네요. 다만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으로서는 물론 미국인들의 체감 경기를 반영하지 못한 수치가 선거에서 크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좋은 지표로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희소식이 전해지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경제 성과를 다시 강조하면서 성명을 발표했고요. 실제로 주 수개월간 비관론자들은 미국 경제가 침체 상태라고 주장했고 공화당은 이를 응원해 왔는데 오늘 우리는 경제 회복이 계속되고 있다는 추가적인 증거를 얻었다라고 발표합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계속 하락하던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는 3분기 GDP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이슈도 함께 해주시죠. 이번에는 앞으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는 점점 더 심해지고만 있습니다. 특히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속에 기업들의 비용을 감축하면서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는 메타 그리고 알파벳 모두 디지털 광고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죠. 메타의 주가는 실적 발표 직후 시간 외거래에서도 무려 19% 이상 급락을 했고 그 이유가 바로 온라인 광고 시장의 둔화였습니다. 그리고 알파벳도 예상보다 못한 실적 발표가 난 후 이날 9.14% 하락하면서 장을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애플 모두 하락 전환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 와중에 질주를 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정유 에너지인데요. 오늘도 미국 GDP 성장률 호조 속에 3일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석유 메이저 쉘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기록적인 수익 행진을 벌이고 있다는 로이터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올해 3분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1억 달러, 그러니까 무려 2배 넘는 액수로 셀 창사 이래 두 번째로 큰
수익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 에너지도 올해 3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무려 43% 증가했습니다. 아무래도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결정했다는 점, 그리고 유럽 연합이 올해 말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것도 글로벌적인 원유 시장에서 미국의 공급 능력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산유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수입한 원유를 정제해서 만든 휘발유 경유를 세계 각국에 수출하는데 이 주간 원유 재고를 보면 미국의 휘발유 재고는 예상보다 더 감소했습니다. 즉 여전히 드라이빙 수요가 강하다는 반증으로 해석이 됐고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견조하다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에게는 꼭 좋은 소식만은 아닌데요. 다음 달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물가 잡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달갑지만은 않은 소식이라는 평가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기름값 상승을 억제해야 하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다소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이렇게 바이든의 이슈 그리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미국 경제가 펼쳐질지 함께 주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는 앵커 브리핑도 함께 해주시죠. 글로벌 마감 지수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지수별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산업주 상승에 올랐지만 S&P 500과 나스닥은 대형 기술주의 잇따른 실적 부진과 전망 하향에 하락했는데요. 지수부터 보도록 하죠. 다우는 0.61% 상승했고 나스닥은 1.63%, S&P 500은 0.61% 하락 마감합니다. 3분기 성장률은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지난 3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연율로 2.6% 증가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성장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경제 회복인지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GDP 수치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결국 높아진 금리가 기술기업 실적에도 타격을 주면서 경제 전반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전날 장 마감 이후 암울한 전망을 내놓은 메타는 무려 24% 넘게 폭락을 합니다. 반면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죠. 예상을 웃도는 분기 이익을 냈고 주가는 이날 무려 7.7% 상승하면서 다우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다음 주 예정된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를 대기하고 있죠.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면서 4번 연속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지수 알아봤고요. 이어지는 코드와도 함께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이호근의 텐텐텐입니다. 22에서 이례적으로 2달 연속해서 기준금리를 0.75%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 오늘 우리 증시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삼전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빠지면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장은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이 더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 보기 전에 오늘 시장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서 오프닝에서 저희 금리 이야기를 했는데 금리에 또 피난처인 보험주들도 움직여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2차 전지 쪽으로도 수급이 쏠리는 모양입니다. 네네.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의 주도주는 그럼 2차 전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을 펀더멘털과 수급으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두 종목 리뷰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며칠 전에 리뷰했던 두 종목이었는데요. 요즘 시장의 변동성도 심하고 바이오주의 경우에는 등락이 크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다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BL 바이오 이중 항체 모멘텀 갖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 종목은 지금 단기적인 급등세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도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셀트리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무라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삼바 대신 셀트리온을 사라라고 했어요. 최근 셀트리온 5거래일 연속 올라오고 있고 10위권에 다시 재진입을 했거든요. 셀트리온 이제 해외 러브콜도 함께 받고 있는데 어떻게 가져갈까요? 계속? 셀트리온이 이제 그동안 셀트리온은 저희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지켜봐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리뷰 도와드렸고요. 새로운 종목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 주시죠. 오늘 첫 번째 종목은 LNF입니다. LNF 사실 최근 3개월 동안
10% 네. 이상 하락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2차 전지 업종의 조정도 있었고 네. 양극재 기술 수출 불허 이슈도 네네.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그렇다면 이제 해결이 된 건가요? 지금 이제 LNF가 최근에 좀 노이즈가 많았었죠.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중국산 원료를 쓰면 안 되고 그 IRA의 수혜를 받으려면,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서 아바코 최근에 많이 올랐네요. 네네. 주가 15,400원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에 상승장 기대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근의 텐텐텐이었습니다. 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돈줄 리포트 함께 만나보시죠.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영어로 I will show you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잠재력이 펼쳐지기 직전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마지막으로 SK증권에서는 새로 나온 소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먼저 첫 번째 기업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현재 주가 상황 보시면요. 1%대 상승하면서 20만 1,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올해 2차 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가장 많이 바뀐 업체입니다. 기존에는 안정적인 사업 구조와 재무 여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약점도 분명했습니다. 양극재 사업의 경우 단일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요. 로우 스펙 제품을 중심으로 판매한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극재 사업은 미국에서 빠르게 안착하고 있습니다.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하는 포스코 그룹의 전략이 빛을 보고 있는데요. 북미 주요 OEM들의 양극재 파트너사로 이름을 올리면서 현지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5년까지 확장할 북미 캐파 9만 톤 중 대부분이 바인딩 계약까지 완료된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확보 계약들도 연이어 기대가 됩니다. 목표 주가 23만 원 터치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회사 볼까요? LNF 보도록 하겠습니다. 4.8% 상승하면서 22만 4,800원에 거래 중입니다. 공식적으로 2024년까지 22만 톤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26년까지 28에서 30만 톤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즉 2024년까지 전량 국내에서 대응한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후에 확장되는 규모를 역산하면 해외 투자는 최대 8에서 10까지 예정된 상황입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감안하면 LNF의 해외 투자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일한 우려 요인이 금속 가격 하락에 따른 단가 인하 가능성인데요. 최근 리튬 쇼티지 현상에 따라서 리튬 산화물 가격 고공행진을 감안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단가에 대한 우려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고성장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목표 주가는 37만 원 제시합니다. 마지막 기업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칠성입니다. 1.48% 상승하면서 13만 7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음료 부문은 여름철 시즈널 판매량 강세와 가격 인상 효과에 힘입어서 전년 대비 13.6%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탄산 음료 중 재료 판매도 2분기와 마찬가지로 견조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규 제로 제품인 탐스, 핫식스 그리고 실론티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에 대한 우려와 또 매크로 변수 등으로 롯데칠성 주가는 5월 말부터 하락을 했죠. 다만 멀티플 하락으로 인한 주가 조정으로 실적 성장에는 크게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는 26만 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주가 변수는 제로 칼로리 세로 소주의 판매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리포트 알아봤고요. 나머지 두 개는 소장님께서 돈질 내주세요.